제4번째 태양계 행성인 화성은 과학적 호기심을 자아내는 매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크기 측면에서 화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행성으로 지름은 약 6,779km로 지구의 절반 정도입니다. 화성의 질량은 지구의 약 10%로 이는 행성의 중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지구의 중력의 약 38%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중력의 차이는 행성의 지질학적 및 대기 역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화성의 내부 구조는 지구와 유사한 코어, 멘틀 및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화성의 코어는 주로 철, 니켈 및 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경은 약 1500에서 2100km 사이로 추정됩니다. 실리케이트로 이루어진 멘틀은 지구의 겉보다 두껍고 대형 화산의 형성에 기여합니다. 평균 두께가 약 50km인 화성 지각은 지구의 지각보다 상당히 두껍습니다. 현재 화성의 대기는 매우 얇으며 주로 이산화탄소와 약간의 질소 및 아르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기는 해수면에서의 지구의 대기압의 약 0.6%에 불과하여 효율적으로 열을 보존하지 못하고 표면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낮에는 적도 근처에서 약 20°C에 이를 수 있지만 밤에는 마이너스 125°C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희박한 대기는 또한 자외선 및 코스믹 레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않아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또한 화성의 대기는 특히 먼지 폭풍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전체 행성을 덮을 수 있고 수주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풍은 행성 표면을 가열하는 태양 광선에 의해 자극을 받아 대기 중 먼지 입자를 들어올리게 합니다. 미세하고 산화된 먼지는 화성의 특유의 붉은색을 부여하여 종종 적색 행성이라고 불립니다. 화성의 과거에서의 물 존재의 증거는 지금처럼 건조하고 불모한 환경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양한 강 및 계곡의 형성은 수십억 년 전 화성 표면에 물이 흘렀음을 시사합니다. 벨리스 메로네리즈와 같은 거대한 협곡 시스템 및 유출 채널 같은 이 지질 형성은 물이 행성의 지형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사합니다. 진흙 및 황산 등 수와 미네랄의 존재도 화성의 과거의 물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물이 존재할 때 형성되며 특히 오래된 지역에서 발견되어 장기간 동안 물이 존재했음을 강력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나사의 큐리아서티 로버는 게일 크레이터의 고대 호수 바닥에서 진흙을 발견했으며 이는 이 지역에서 충분히 안정적인 물이 존재하여 이러한 미네랄이 형성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얼음 적치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입니다. 대규모의 물 얼음이 특히 극지방에 발견되었으며 특히 지하에 있다고 추정됩니다. ESA의 마우즈 리카너선스 오어비터 미션의 레이더는 지하 거대 얼음 저장소를 드러내었으며 피닉스 랜더는 화성 토양에서 물 얼음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ESA의 마우즈 익스프레스 탐사선은 남극 대륙에 있는 가능한 지하 물 얼음 호수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화성이 지표면에서 액체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이전에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고대 호수 및 강 시스템과 같은 지질학적 증거는 물이 단순히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량으로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화성의 기후 조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에게 필수적인 액체 물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의 물의 역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행성의 기후 및 지질 발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각각의 새로운 발견은 물이 행성의 발전 및 과거의 생활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물은 생명을 찾는 데 있어서 주요 지표 중 하나이며 화성에서의 물의 존재는 이 행성이 과거에 어떤 형태의 생명체를 수용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화성의 고대 기후는 행성이 과거에 어떠했을지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밝혀내고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지질학적, 대기학적 증거들은 수십억 년 전 화성이 훨씬 더 두꺼운 대기를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고대 대기는 표면에서 액체 물의 존재를 허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더 적합한 생존 환경을 조성했을 것입니다. 대기의 두께가 더 크다는 증거들은 바위와 화성 운석에 갇힌 대기 가스의 아이소톱 분석을 포함한 여러 소스에서 나옵니다. 이 연구들은 화성의 대기가 과거에는 더 밀도 있었고 더 높은 대기 압력과 온화한 온도를 가졌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물 흐름에 의해 조각난 계곡과 운하들의 존재는 옛날 더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기후의 개념을 강화합니다. 화성의 기후 주기도 그 고대 기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성은 축기울기 주기라고 알려진 축기울기 사이클을 경험하며 수백만 년 동안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축기울기의 변화는 행성에서 태양 빛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며 더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기후 기간과 차가운 건조한 기후 기간을 만들어냅니다. 높은 축기울기 기간 동안 화성의 극지방은 녹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물이 방출되어 강과 호수의 형성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후 시뮬레이션과 대기 모델은 화성이 온난화를 유발할 수 있었던 이산화탄소 풍부한 대기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화성은 주로 태양풍에 의한 대기 침식으로 인해 그 대부분의 대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는 행성이 자신의 대기를 보호할 강력한 전지구 자기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기후 역사 연구는 다양한 궤도 미션과 로버들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들로 보충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션들은 현재 화성 대기의 가스 아이소톱 조성을 측정하여 행성의 대기 진화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MAVEN 미션은 화성의 상층 대기를 연구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양풍과 방사선이 대기 손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화성의 고대 기후 연구는 행성 자체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구를 포함한 다른 돌림볼 행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 과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화성이 잠재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현재의 차가운 사막으로 변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다른 세계에서 생명을 찾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와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션과 발견들은 화성과 그 과거의 잠재적 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초기 탐사선부터 현재의 정교한 로버들까지 각 미션은 적색 행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밝혀내었습니다. 큐리아서티와 퍼서비런스 같은 로버들은 특히 화성 탐사에서 주목할 만한 예입니다. 2012년 게일 크레이터에 착륙한 큐리아서티 로버는 과거 화성의 생존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고대의 수분 환경, 예를 들어 호수의 유암과 강의 델타뿐만 아니라 물이 존재할 때 형성되는 질소 미네랄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게일 크레이터가 오랜 시간 동안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음을 시사합니다. 2021년 제재로 크레이터에 착륙한 퍼서비런스도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특히 고대 미생물의 생명 징후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제로 크레이터는 수많은 유기 물질이 포함된 퇴적물을 공급할 수 있었던 고대 강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퍼서비런스는 향후 지구로 반환할 샘플들을 수집하기 위해 바위와 토양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로버들 외에도 궤도 미션들은 화성의 표면을 지도하고 그 대기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05년 발사된 마어즈 리카너선스 오어비터, MRO는 강력한 기기 세트를 보유하고 있어 수화물질의 발견과 표면에서의 가능한 염분 물의 계절적 흐름을 탐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산사태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서 화성에 여전히 액체 물이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미션은 2001년부터 행성을 공전해온 마오즈 오디세이입니다. 이 미션은 화성 지하의 물 얼음 분포에 대한 소중한 데이터를 제공해왔습니다. 이 지도는 화성의 물 역사를 이해하고 이 중요한 자원을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럽의 미션들도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2003년 유럽 우주국 ESA에서 발사된 마오즈 익스프레스 미션은 화성 남극 콜라층 아래에 액체 물에 가능한 지하 호수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화성에 액체 물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매우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화성의 토양 및 암석 분석은 행성의 지질적 역사를 이해하고 과거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화성 암석의 화학적 조성과 아이소톱 분석은 행성 표면을 형성한 과정과 그 역사에서의 물의 존재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큐리아서티와 퍼서비런스와 같은 로버들은 토양과 암석 샘플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버들은 다양한 과학적 장비를 사용하여 암석의 화학 조성을 분석하며 탄소, 수소, 산소, 인 및 황과 같은 생명의 필수적인 원소의 존재를 밝혀냅니다. 이러한 분석은 과거에 생존 가능한 환경일 수 있었던 오래된 환경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요 장비 중 하나는 X선 분광계로 이 장비는 암석 내에 존재하는 원소를 식별합니다. 예를 들어 큐리아서티 로버는 게일 크레이터에서 점토를 감지하여 해당 지역이 과거에 액체 물이 존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점토는 수평적이고 중성의 환경에서 형성되며 이는 미생물 생명체에 적합한 환경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아이소톱 분석으로 이는 샘플 내 원소의 다양한 아이소톱 비율을 연구합니다. 아이소톱 비율의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한 지질학적 및 대기적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분자의 수소 아이소톱 분석은 행성에서의 물 손실 역사를 밝혀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화성은 수십억 년 동안 상당량의 물을 잃어버렸으며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생존 가능한 환경이 완전히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지구로 떨어진 화성 운석의 분석도 중요한 정보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운석에는 화성의 환경 조건을 보존한 포함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석 분석은 액체물에서 형성되는 미네랄의 존재를 밝혀내어 추가적인 수수께끼를 제공합니다.
퍼서비런스가 사용하는 드릴 장비는 표면 아래의 암석 샘플을 수집할 수 있게 하여 복사와 침식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샘플은 더 자세한 화석학적 및 지질학적 이해를 위해 중요합니다. 퍼서비런스는 지구로 반환할 미래의 미션을 위해 샘플을 수집 중이며 이는 고급 연구실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화성의 암석 미네랄학은 또한 물과의 상호작용 역사를 밝혀냅니다. 헤마타이트, 자로시타 및 황산염과 같은 미네랄의 존재는 특정 지역에서 산성수 활동을 시사합니다. 반면 올리빈과 같은 미네랄의 존재는 일부 지역이 덜 물에 의해 변형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토양 분석은 생명의 구성 요소인 복합 유기 화합물의 존재를 밝혀냅니다. 화성에서의 유기 화합물 발견은 생명체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성에서 생명체의 전구 물질이 존재했음을 나타냅니다. 화성에서 생존 가능성의 손실에 대한 이론은 행성이 어떻게 생명에 유리한 환경에서 현재 알려진 불모의 사막으로 변화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화성이 수십억 년 동안 겪은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가설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이론 중 하나는 대기 침식입니다. 화성은 태양에서 발산된 전하 입자의 지속적인 흐름인 태양풍으로 인해 대부분의 대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구와는 달리 화성에는 그 대기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전구 전자장이 없습니다. 이 전자장은 약 42억 년 전에 사라졌으며 화성 대기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양풍은 대기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가스 분자를 천천히 끌어내어 대기 압력과 행성의 열 유지 능력을 감소시켰습니다. 대기 침식 외에도 기후 변화는 화성의 변화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질학적 증거는 화성이 축기울기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극심한 기후 주기를 경험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태양 빛의 분포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와 냉각 기간이 번갈아가며 발생했습니다. 고추위 기간 동안 극지방 빙하가 녹을 수 있었으며 반면 저추위 기간 동안에는 온도가 급격히 낮아져 물이 다시 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론은 화산 활동과 지질 구조에 집중합니다. 과거의 화성은 활성 화산 활동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대기에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방출하여 행성을 충분히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온실 효과를 일으켰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산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필수적인 대기 가스 공급이 줄어들어 대기의 점진적 얇아짐을 초래했습니다. 물의 손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 분자의 수소 아이소톱 분석 연구에 따르면 화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량의 물을 공간으로 잃어버렸으며 이는 중력의 낮음과 대기 보호의 부족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및 대기적 변화는 부정적인 피드백 사이클을 만들어냈습니다. 화성이 대기와 물을 잃을수록 액체 물은 빠르게 증발하거나 얼어붙게 되어 행성의 생존 가능성을 제한했습니다. 물과 대기의 손실은 또한 토양이 알려진 생명체를 지지하는 능력을 감소시켰습니다. 화성의 생존 가능성의 손실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미래의 탐사와 인간 식민지화 가능성에 중요합니다. 화성에서 배운 교훈은 지구가 기후 변화와 대기 침식에 직면할 수 있는 도전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구와의 비교는 화성과 우리 자신의 행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접근 방식입니다. 두 행성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행성의 진화, 지질 및 기후 과정, 그리고 생존 가능성에 필요한 조건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화성과 지구 사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유사점 중 하나는 골짜기, 산맥, 사막 및 극지방 빙하와 같은 유사한 지질적 특성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구는 움직이는 판테크토닉과 활성 화산 활동, 그리고 강력한 수문주기로 동적인 표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 화성은 지질적으로 훨씬 더 정적입니다. 화성에서 판테크토닉이 없는 것은 행성이 지구에서 보는 것과 같은 지각의 재활용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미네랄의 재생과 대기 중 가스 방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유사점은 두 행성 모두의 물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형태와 양은 매우 다릅니다. 지구는 광활한 대양, 강과 호수로 덮여있는 파란 행성이며 화성은 극지방 빙하에서 얼음 형태로 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하 저수지에서도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화성 표면에서 액체 물은 드뭅니다만 지질적 증거는 수십억 년 전에 강과 호수가 존재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기는 두 행성 사이의 명확한 대조점입니다. 지구는 생명의 필수적인 질소와 산소가 풍부한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유해한 태양 복사선으로부터 표면을 보호하는 오존층도 있습니다. 반면 화성의 대기는 얇으며 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질소와 아르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화성의 대기는 충분히 밀도가 높지 않아 열을 보존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생명체에게 적합하지 않은 표면 조건과 큰 온도 변동을 초래합니다. 기후 주기도 크게 다릅니다. 지구는 두꺼운 대기와 규제된 온실 효과로 비교적 안정적인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화성은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경험합니다. 화성의 경사 변화가 뜨거움과 추위의 주기를 유발하며 이는 얼음의 분포와 특정 조건에서의 액체 물 존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화성을 지구와 비교함으로써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행성을 결정하는 요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의 존재, 보호적 대기 및 활성 지질 과정은 생명이 존재하기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화성은 생명 가능성을 잃은 예시를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화성은 과거에 더 두꺼운 대기와 표면의 액체 물을 가졌으나 대기 침식과 기후 변화로 인해 이러한 특성을 잃었습니다. 비교는 우주 탐사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화성은 행성 생명 가능성과 다른 세계에서 생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정을 연구하는 자연 실험실입니다. 화성 탐사는 빨간 행성의 역사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기 위한 전략을 더욱 정교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주제에 대한 동영상에 댓글을 달고 다음에 또 뵙는 것을 잊지 마세요.